새벽 5시 30분.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걷히지 않은 시간이다. 낡은 아파트 한 칸 작은 방 안에서 노인의 숨소리만이 고요히 들린다. 준호는 잠에서 깨어났다. 75의 나이, 몸은 예전 같지 않다. 허리를 펴려 할 때마다 둔한 통증이 찾아온다. 그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안경을 집어쓰고 천천히 몸을 일으킨다. 오늘은 평소와 다른 날이다. 아니, 어쩌면 그가 그렇게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준호는 오래전부터 미루어왔던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바로 서랍 정리. 쌓여만 가는 오래된 서류들, 영수증들, 그리고 더 이상 쓰지 않는 물건들을 정리할 시간이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서랍을 하나씩 연다. 첫 번째 서랍엔 안경집과 볼펜 몇 자루, 두 번째 서랍엔 약 봉지와 건강검진 결과지, 그리고 세 번째 서랍을 열었을 때 그의 손이 멈췄다. 거기 먼지가 쌓인 낡은 노트 한 권이 있었다. 표지는 색이 발해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다. 준호는 그 노트를 천천히 꺼냈다. 손에 닿는 촉감이 낯설면서도 익숙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 흐릿한 연필 글씨가 적혀 있었다. 나의 꿈 가수가 되는 것. 그 아래로 가사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었던 노래들, 무대 위에서 부르고 싶었던 멜로디들.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이 노트 안에 갇혀 있었다. 준호는 노트를 보며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잊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을, 가슴 뛰던 순간들을, 그리고 꿈을.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꿈은 정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지워버리는 걸까요? 준호의 손이 노트 위를 천천히 쓸어내린다. 그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인다. 이 이야기는 한 노인에 관한 것입니다. 꿈을 포기했던 사람. 아니,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사람. 그리고 75의 나이에 다시 그 꿈 앞에 선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눈빛엔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 후회일까, 그리움일까, 아니면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일까? 당신에게 묻습니다. 만약 당신이 75이라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잊혀진 꿈. 준호는 노트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창밖으론 이제 막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아침 햇살이 노트 위로 스며들었다. 그는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기 시작했다. 그리운 사람아, 내 곁에 머물러 줘요. 비 내리는 밤 당신을 기다립니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였던 기억이 외로운 거죠. 가사들은 젊은 날의 감정들로 가득했다. 설렘, 아픔, 그리움, 희망. 준호는 그때 자신이 얼마나 간절했는지 기억했다. 노래를 부르고 싶었다. 무대 위에 서고 싶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것은 꿈으로만 남았다. 준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러자 기억이 밀려왔다. 25살의 준호. 그는 작은 무대에 서 있었다. 지역 노래방 대회였다. 상금은 10만 원. 하지만 준호에게 그것은 돈이 아니었다. 기회였다. 자신의 목소리를 사람들에게 들려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노래가 시작되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그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다. 감정은 진실했다. 관객들은 박수를 쳤고 심사위원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계속하세요. 꼭 가수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날 준호는 우승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자 끝이었다. 준호는 노트를 덮었다.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세월의 무게가 그곳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왜 그는 계속하지 못했을까? 왜 그는 그 꿈을 놓아버렸을까? 준호는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그를 맞이했다. 젊은 시절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아이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 딸의 졸업식 사진, 손자의 돌잔치 사진. 그는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바라보았다. 26살 준호는 결혼했다. 아내는 임신 중이었다. 돈이 필요했다. 노래로는 생계를 꾸릴 수 없었다. 그는 공장에 취직했다. 아침 7시부터 저녁 6시까지, 때로는 밤늦게까지 일했다. 주말엔 추가 근무를 했다. 노래할 시간은 없었다. 아니, 노래할 여유가 없었다. 당신 미안해요. 당신 꿈 알아요.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살아야 해요. 아내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준호도 울고 싶었다. 하지만 울 수 없었다. 가장이었으니까. 아버지였으니까. 30살 아이가 둘이 되었다. 공장 월급으로는 부족했다. 그는 저녁엔 택시를 몰았다.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것이 전부였다. 노래는 이제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다. 아니, 그가 스스로 밀어낸 것이었다. 40살 아내가 아팠다. 병원비가 필요했다. 준호는 빚을 졌다. 노래는 더 이상 생각나지도 않았다. 그저 내일을, 다음 달을, 내년을 버티는 것이 전부였다. 50살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준호는 혼자가 되었다. 딸은 결혼에 독립했고 아들은 먼 도시에서 일했다. 준호는 빈집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들었다. 그리고 75. 지금 준호는 소파에 앉았다. 그의 손엔 여전히 그 노트가 들려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쳐 마지막 페이지를 보았다. 거기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언젠가 꼭 다시. 준호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언젠가는 오지 않았구나. 그의 목소리는 쓸쓸했다. 오디션 포스터 앞에서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여전히 그 노트를 버리지 못했다. 책상 위에 올려두고 가끔 펼쳐보고 다시 덮었다. 그는 자신이 왜 그러는지 알 수 없었다. 미련일까, 후회일까, 아니면 아직 남아있는 무언가일까. 오늘은 손자를 데리러 가는 날이었다. 딸 혜진은 바쁜 사람이었다. 회사 일로 주말에도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그럴 때면 준호가 손자 민준이를 돌봐주었다. 준호는 버스를 타고 딸의 집으로 갔다. 민준이는 올해 10살. 호기심 많고 말 많은 아이였다. 준호는 민준이를 데리고 근처 공원으로 향했다. 아이는 신나게 뛰어다녔고 준호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준이가 목이 마르다고 했다. 준호는 아이의 손을 잡고 근처 복지관으로 갔다. 그곳엔 자판기가 있었다. 음료수를 뽑아주고 나서 준호는 복지관 게시판을 무심코 바라보았다. 여러 공지사항들이 붙어 있었다. 건강검진 안내, 요가 수업 모집, 바둑 동호회 공고. 그리고 그 중앙에 유독 눈에 띄는 포스터 하나가 있었다. 제3회 시니어 음악 오디션. 당신의 꿈은 늦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발이 멈췄다. 그는 포스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만 60세 이상 누구나 참가 가능. 장르 제한 없음. 예선 통과자에게는 지역 공연 기회 제공.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빨라졌다. 손끝이 차가워졌다. 입술이 말랐다. 할아버지. 민준이가 준호의 옷자락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포스터를 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건 뭐예요? 민준이가 포스터를 가리켰다.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는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민준이는 이미 포스터를 읽고 있었다. 오디션? 할아버지, 노래 오디션이네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민준아. 이건 할아버지 같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왜요? 여기 만 60세 이상이라고 써 있는데요. 할아버지 몇 살이에요? 75이지. 그럼 할 수 있잖아요. 민준이는 신이 났다. 아이의 눈은 반짝였다. 할아버지 해봐요. 할아버지 노래 잘하잖아요. 지난번에 노래방 갔을 때 할아버지 노래 진짜 좋았어요. 준호는 쓴웃음을 지었다. 그건 그냥 놀이였잖니. 아니에요. 할아버지 노래는 다른 사람들이랑 달라요. 엄마도 그렇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목소리는 특별하대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포스터를 바라보았다. 신청 마감일은 2주 후. 오디션 날짜는 한 달 후. 할아버지 해봐요. 제가 응원할게요. 민준이가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이의 손은 따뜻했다. 민준아, 할아버지는 너무 늙었어. 늙으면 어때요? 여기 시니어 오디션이라고 써 있잖아요. 할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포스터에서 눈을 떼고 민준이를 데리고 복지관을 나섰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선 계속 그 포스터가 맴돌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민준이는 계속 오디션 이야기를 했다. 할아버지, 무슨 노래 부를 거예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안 한다니까. 왜요? 할아버지 꿈이 가수였잖아요. 준호는 깜짝 놀라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너 그걸 어떻게 알아?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노래를 정말 잘했대요. 가수가 되고 싶어 했대요. 근데 우리 때문에 못했대요.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자기 꿈을 포기하고 우릴 키우셨대요. 그래서 엄마가 항상 미안하대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진지했다. 아이는 준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이제 해도 되잖아요. 할아버지 꿈 이루세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날 밤 준호는 다시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오랜만에 소리내어 노래를 불러보았다. 목소리는 예전 같지 않았다. 떨렸고 갈라졌고 숨이 찼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노래가 끝났을 때 준호는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서랍에서 펜을 꺼냈다. 그는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렸다. 오디션 신청 마감일이었다. 반대, 갈등, 그리고 한 명의 지지자. 사흘 후 준호는 결심했다. 그는 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내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 오디션에 나가보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참 후에야 혜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디션이요? 무슨 오디션이요? 시니어 음악 오디션. 복지관에서 하는 거야. 또 침묵. 이번엔 더 길었다. 아버지, 농담하시는 거죠? 아니, 진심이야. 아버지 나이가 몇인데요? 75이시잖아요. 그래서 시니어 오디션이잖니. 아버지, 제 말 들으세요. 오디션이 뭔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도 떨어지는 게 오디션이에요. 아버지 몸도 안 좋으신데 왜 굳이 그런 고생을 하시려고 해요? 준호는 예상했던 반응이었다. 하지만 듣고 나니 마음이 아팠다. 혜진아, 아빠는 아버지 제발요.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건강이나 챙기시고요. 제가 병원비도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난 아프지 않아. 지금은 안 아프시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무대에서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려고요? 요즘 어르신들 고관절 다치면 못 일어나시는 거 아버지도 아시잖아요. 준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제발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전 아버지 걱정돼서 그래요. 알았어. 알았으니까 끊자. 준호는 전화를 끊었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답답했다. 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다.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해보고 싶었다. 그날 저녁 혜진이 준호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녀는 심각한 표정이었다. 아버지, 우리 얘기 좀 해요. 혜진은 소파에 앉았다. 준호도 마주 앉았다. 아버지, 저 이해해요. 아버지가 젊었을 때 노래 좋아하셨던 거, 꿈이 있으셨던 거, 다 알아요. 근데 아버지, 지금은 그때가 아니에요. 왜? 나이 때문이에요. 아버지 나이에 오디션을 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럼 난 뭐하고 살라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라고? 그게 아니라 아버지 취미 생활 하세요. 복지관에서 노래교실 다니시든지 등산 동호회 가시든지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난 그런 거 원하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원하세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정확히 뭘 원하는지 몰랐다. 그저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무대에 서보고 싶었다. 그게 전부였다.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전 아버지가 창피당하실까봐 걱정돼요. 그 말에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창피? 네. 오디션에 나가셨다가 떨어지시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요. 늙은이가 뭐 한다고 철없이. 이런 말 들으실까봐 걱정돼요. 난 신경 안 써. 전 신경 쓰여요. 혜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지가 제 아버지잖아요. 제 아버지가 사람들한테 놀림받는 거 보고 싶지 않아요. 혜진아, 난. 아버지, 제발요. 이건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말이에요. 준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혜진도 침묵했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가 흘렀다. 한참 후 혜진이 먼저 일어났다. 아버지, 생각 좀 해보세요. 전 아버지가 다치실까봐 걱정돼서 그래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다. 준호는 혼자 남았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엔 별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오디션 신청하셨어요? 아니, 아직. 왜요? 내일까지인데요. 민준아, 할아버지는 안 할 것 같아. 왜요? 왜 안 하세요? 준호는 대답할 수 없었다. 할아버지, 엄마가 뭐라고 했어요? 하지 말래요? 응. 엄마는 걱정이 많아요. 그냥 해요, 할아버지. 제가 응원할게요. 제가 할아버지 편이에요. 민준이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할아버지, 약속해요. 오디션 신청하는 거 제가 확인할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전화를 끊었다. 준호는 한참을 휴대폰을 들고 서 있었다. 그러다 천천히 컴퓨터 앞에 앉았다. 그는 오디션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신청서 양식이 나타났다. 이름, 나이, 연락처, 부를 곡. 준호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그는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다. 이름 이준호. 나이 75세. 공명 잊혀진 꿈. 그는 신청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구가 떴다. 준호는 화면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다시 배우는 것들의 무게. 일주일 후 준호는 복지관 음악실 문 앞에 서 있었다. 손에 땀이 났다. 오디션 안내문에는 희망자에 한해 복지관 음악실에서 사전 연습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다. 준호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었다. 음악실 안에는 이미 6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모두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으로 보였다. 그들은 악보를 보며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다. 피아노 반주에 맞춰 부르는 사람, 혼자 발성 연습을 하는 사람, 스마트폰으로 자신의 노래를 녹음하며 듣는 사람. 준호는 한쪽 구석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다른 사람들을 관찰했다. 그들의 실력은 준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났다. 음정은 정확했고 호흡은 안정적이었고 감정 표현도 풍부했다. 한 여성이 노래를 불렀다. 목소리는 맑고 깊었다. 고음도 흔들림 없이 올라갔다. 준호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걸 깨달았다. 안녕하세요. 옆에 앉은 남성이 준호에게 말을 걸었다. 그는 안경을 쓴 70대 초반의 사람이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오늘 처음입니다. 저는 김성우라고 합니다. 오디션 준비하시는 거죠? 네. 이준호라고 합니다. 성우는 친절하게 웃었다. 노래 경험 많으세요? 아니요. 거의 없어요. 젊었을 때 조금 불러본 게 전부고요. 그래도 용기 내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준호는 쑥스러워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들 실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그럴 만도 하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평생 노래를 취미로 하신 분들이에요. 어떤 분은 젊었을 때 세미 프로로 활동하시기도 했고요. 준호는 마음이 무거워졌다. 준비 많이 하셔야 할 겁니다. 오디션이 생각보다 치열해요. 작년엔 80명이 신청했는데 10명만 통과했거든요. 그렇군요. 무슨 곡 준비하세요? 아직 정하진 않았는데 제가 예전에 쓴 곡을 부를까 해요. 자작곡이요? 그거 좋은데요. 오디션에서 자작곡은 가산점이 있어요. 한번 들려주실 수 있어요? 준호는 망설였다. 하지만 성우의 눈빛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잠깐만요. 성우는 다른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피아노 앞에 앉았다. 멜로디 좀 알려주세요. 준호는 조심스럽게 멜로디를 흥얼거렸다. 성우는 피아노로 그 멜로디를 따라 쳤다. 그리고 준호에게 신호를 보냈다. 준호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그리운 사람아, 내 곁에 머물러줘요. 세월이 흘러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첫 소절이 끝나자마자 준호는 실수했다. 음정이 틀렸다. 그는 당황했고 목소리가 떨렸다. 호흡도 불안정했다. 이어지는 가사를 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다. 준호는 멈췄다.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너무 오래 안 불러서. 성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근데 곡은 정말 좋네요. 멜로디가 아름다워요. 감사합니다. 근데 준비를 많이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발성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것 같고, 호흡도 연습하셔야 하고. 준호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들으니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다. 혼자 하시긴 힘들 거예요. 선생님 도움 받는 게 좋을 텐데. 선생님이요? 네. 여기 복지관에 성악 선생님 한 분 계세요. 은퇴하신 음악교사신데 가끔 여기 와서 봉사로 레슨해 주세요. 그분한테 부탁드려 볼 수 있을까요? 제가 한번 연결해 드릴게요. 성우는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꺼냈다. 이틀 후 준호는 복지관에서 그 선생님을 만났다. 이름은 박은영. 65살의 은퇴 음악교사였다. 그녀는 차분하고 따뜻한 인상이었다. 성우 씨한테 얘기 들었어요. 오디션 준비하신다고요. 네, 선생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75입니다. 은영은 잠시 준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대단하세요. 그 나이에 도전하시다니. 사실 자신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을지.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그리고 연습이고요. 은영은 의자를 가져와 준호 앞에 앉았다. 일단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준호는 다시 한번 노래를 불렀다. 이번에도 역시 음정이 흔들렸고 호흡이 짧았고 목소리가 갈라졌다. 노래가 끝나자 은영이 말했다. 곡은 정말 좋아요. 가사도 진솔하고. 근데 몇 가지 고쳐야 할 게 있어요. 말씀하세요. 일단 호흡이 너무 짧아요. 한 소절을 부를 때 숨이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배로 숨을 쉬셔야 해요. 은영은 자신의 배에 손을 얹으며 시범을 보였다. 이렇게 배가 나오도록 숨을 들이마시고 노래할 땐 천천히 내뱉으면서 부르는 거예요. 준호는 따라 해봤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평생 가슴으로 숨을 쉬어왔는데 갑자기 배로 숨을 쉬려니 익숙하지 않았다. 괜찮아요. 천천히 연습하면 돼요. 매일 10분씩이라도 호흡 연습을 하세요. 네, 선생님. 그리고 음정이 불안정해요. 특히 고음 부분에서 많이 흔들려요. 이것도 연습으로 고칠 수 있어요. 음계 연습을 하시면 돼요. 은영은 피아노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쳤다. 그리고 준호에게 따라 부르라고 했다. 준호는 따라 불렀다. 하지만 소음부터 음정이 틀렸다. 다시 한번 해봐요. 이번엔 천천히. 준호는 다시 시도했다. 이번에도 역시 고음 부분에서 흔들렸다. 걱정 마세요. 연습하면 됩니다. 목소리는 근육이에요. 운동하면 좋아져요. 그날부터 준호의 진짜 연습이 시작되었다. 은영은 일주일에 3번 준호를 가르쳤다. 호흡, 발성, 음정, 박자, 감정 표현. 배워야 할 게 산더미였다. 처음 일주일은 지옥이었다. 준호는 매일 복지관에 나갔다. 호흡 연습을 10분, 음계 연습을 10분, 노래 연습을 30분. 집에 돌아가면 목이 쉬었다. 다음 날 아침이면 온몸이 뻐근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둘째 주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다. 호흡이 길어졌다. 한 소절을 끊김없이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음정도 조금 안정되었다. 셋째 주 은영이 말했다. 많이 좋아지셨어요. 처음보다 훨씬 나아요. 정말요? 네. 목소리에 힘이 생겼어요. 이제 감정을 실어볼까요? 감정이요? 노래는 기술만으론 부족해요. 감정이 있어야 해요. 이 노래를 부를 때 무슨 생각을 하세요? 준호는 잠시 생각했다. 아내요. 아내분이요? 네. 아내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어요. 이 노래는 아내를 위해 쓴 곡이에요. 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아내분을 생각하면서 불러보세요. 아내분께 하고 싶은 말을 노래에 담는 거예요. 준호는 눈을 감았다. 아내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웃음, 목소리, 손길. 그리고 마지막 순간 준호는 노래를 시작했다. 이번엔 달랐다.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다. 그는 아내에게 말하듯 노래했다. 그리워하며 사랑하며 후회하며. 노래가 끝났을 때 은영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준호는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다. 어쩌면 정말 어쩌면 자신도 해낼 수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다. 첫 번째 좌절. 오디션 날이 다가왔다. 예선은 한 달 후였다. 준호는 매일 연습했다. 아침에 일어나면 호흡 연습, 오전엔 음계 연습, 오후엔 노래 연습, 저녁에 다시 한 번 복습. 그는 노트에 연습 일지를 썼다. 오늘은 무엇을 연습했는지, 무엇이 좋아졌는지, 무엇이 아직 부족한지. 그는 자신의 발전을 기록했다. 민준이는 주말마다 준호의 집에 왔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연습을 지켜봤고 박수를 쳐줬고 응원했다. 할아버지, 오늘은 어제보다 더 좋아요. 정말? 네. 목소리가 더 크고 안정적이에요. 민준이의 응원은 준호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지만 혜진은 여전히 반대했다. 그녀는 준호와 만날 때마다 오디션을 포기하라고 했다. 아버지, 아직도 그 생각하세요? 응. 제발요, 아버지. 왜 이러세요? 혜진아, 아빠는 이걸 해야 해. 왜요? 왜 꼭 해야 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그를 밀어붙이고 있었다. 드디어 예선 날이 왔다. 준호는 새벽부터 일어났다. 잠을 설쳤다. 긴장되고 두려웠다. 그는 거울 앞에 섰다. 75살의 노인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흰 머리,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는 자신에게 말했다. 오디션장은 복지관 대강당이었다. 준호가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다.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다. 누군가는 계속 목을 풀었고, 누군가는 가사를 중얼거렸고, 누군가는 눈을 감고 명상하듯 앉아 있었다. 준호는 대기실 구석에 앉았다. 손에서 땀이 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이준호님. 직원이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의 차례였다. 그는 일어났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무대로 향하는 복도를 걸었다.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다.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눈부셨다. 객석에는 심사위원 5명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준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이름과 나이 그리고 공명을 말씀해 주세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이준호 75살입니다. 공명은 잊혀진 꿈이고 자작곡입니다. 시작하세요. 반주가 시작되었다. 피아노 소리가 대강당에 울려 퍼졌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다. 그는 노래를 시작했다. 그리운 사람아, 내 곁에. 첫 소절, 괜찮았다. 음정도 맞았고 목소리도 안정적이었다.
머물러줘요. 세월이 흘러도 둘째 소절 여전히 괜찮았다. 하지만 셋째 소절에서 문제가 생겼다. 준호는 갑자기 다음 가사가 기억나지 않았다. 그는 당황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분명히 수백 번도 더 연습했던 가사인데 지금 이 순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반주는 계속되었다. 하지만 준호는 부르지 못했다. 당신을. 그는 가까스로 다음 가사를 기억해냈다. 하지만 이미 박자는 틀어졌다. 그는 서둘러 노래를 이었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음정도 흔들렸다. 호흡도 엉망이었다. 나머지 부분은 그저 버티는 것이었다. 준호는 노래를 끝까지 불렀다. 하지만 그것은 처참했다. 노래가 끝났다. 대강당의 침묵이 흘렀다.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문자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그는 대기실로 돌아가 자리에 앉았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걸었다. 버스를 타고 내리고 집까지 걸었다. 집에 도착해서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노트가 탁자 위에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찢으려 했다. 하지만 찢지 못했다.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학교가 끝나고 곧장 할아버지 집으로 온 것이었다. 할아버지, 오디션 어땠어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할아버지. 민준이는 준호의 표정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알아챘다. 할아버지, 떨어진 거예요?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 근데 망쳤어. 어떡해요? 가사를 잊어버렸어. 무대에서 다 준비했는데 막상 무대에 서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어. 민준이는 준호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난 실패했어. 한 번 실패한 게 뭐 어때요? 다음에 잘하면 되잖아요. 다음은 없어.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 민준이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포기하는 사람 아니잖아요. 할아버지가 그랬잖아요.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준호는 민준이를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할아버지,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저 할아버지 믿어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또 다른 도전 마이너스 멘토의 등장. 일주일 후 예상대로 결과 문자가 왔다. 불합격. 아쉽게도 이번 예선을 통과하지 못하셨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예상했던 결과였다.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마음이 무거웠다. 그는 며칠간 집에만 있었다. 복지관에도 가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나흘째 되는 날 문이 두드려졌다. 준호는 문을 열었다. 은영이 서 있었다. 선생님, 성우 씨한테 들었어요. 오디션 결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들어오세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다. 은영이 먼저 말을 꺼냈다. 많이 속상하시죠? 네, 당연해요.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제가 부족했어요. 부족한 게 아니에요. 긴장하셨던 거예요. 누구나 첫 무대에선 그래요. 하지만 전 가사까지 잊어버렸어요. 그건 긴장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은영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만두실 건가요?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다. 준호 씨,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네. 왜 오디션에 나가려고 하셨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준호는 한참을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후회 때문이에요. 후회요? 전 평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어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제 꿈은 늘 뒤로 밀렸죠. 그렇게 살다 보니 75이 됐어요. 어느 날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걸 해본 적이 있나? 내 꿈을 위해 노력해 본 적이 있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은영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고 싶었어요. 후회 없이. 근데 이것도 실패했네요. 실패한 게 아니에요. 네. 준호 씨는 도전했어요. 75의 나이에 오디션에 지원했고 한 달 동안 연습했고 무대에 섰어요. 그게 실패예요? 아니에요. 그건 용기예요. 준호는 은영을 바라보았다. 한 번의 오디션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떨어졌으면 다시 하면 돼요. 다음 오디션은 1년 후예요. 그럼 1년 동안 준비하시면 되잖아요. 전 75이에요. 1년 후면 76이에요. 그래서요. 76이면 못해요?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다. 준호 씨, 제가 왜 여기 왔는지 아세요? 준호 씨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서요. 준호 씨는 정말 좋은 목소리를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좋은 노래도 쓰셨어요. 단지 무대 경험이 부족한 것뿐이에요. 그건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 씨, 늦은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에 준호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1년 동안 제대로 준비해요. 다음 오디션에선 꼭 붙을 수 있게.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부터 준호의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다. 이번엔 달랐다. 은영은 체계적으로 준호를 가르쳤다. 첫 달은 기초 다지기였다. 호흡, 발성, 음정. 은영은 준호에게 매일 해야 할 연습 루틴을 만들어 주었다. 준호는 그대로 따랐다. 둘째 달 무대 매너를 연습했다. 은영은 준호에게 무대에서 어떻게 서야 하는지, 어떻게 마이크를 잡아야 하는지, 어떻게 관객을 바라봐야 하는지 가르쳤다.
무대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존재감이 필요해요. 준호 씨가 무대에 서면 사람들이 준호 씨를 봐야 해요. 셋째 달 감정 표현을 다듬었다. 은영은 준호에게 노래할 때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어떻게 몸을 움직여야 하는지 가르쳤다. 노래는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눈으로도 봐요. 준호 씨의 표정, 몸짓, 모든 게 노래의 일부예요. 넷째 달 준호는 작은 공연에 서기 시작했다. 은영이 주선한 복지관 작은 무대였다. 관객은 20명 남짓. 하지만 준호에겐 중요한 경험이었다. 첫 공연, 준호는 또 긴장했다. 하지만 이번엔 가사를 잊지 않았다. 끝까지 불렀다. 박수를 받았다. 둘째 공연, 조금 더 나아졌다. 목소리에 여유가 생겼다. 셋째 공연, 준호는 처음으로 무대가 즐거웠다. 노래하는 것이,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지 않았다. 다섯째 달, 은영이 말했다. 이제 준비된 것 같아요. 정말요? 네. 많이 좋아지셨어요. 자신감도 생기셨고. 준호는 은영을 바라보았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마워하진 마세요. 아직 오디션이 남았어요. 그렇게 5달이 지났다. 다음 오디션까지 7달이 남았다. 준호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매일 연습했다. 은영도 계속 그를 도왔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4번씩 만나 연습했다. 6째 달 준호는 지역 노인회관 공연에 섰다. 관객은 100명이 넘었다. 준호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당당히 무대에 섰고 노래했고 박수를 받았다. 7째 달, 은영이 준호에게 제안했다. 준호 씨, 이번 오디션엔 다른 곡도 준비하는 게 어때요? 다른 곡이요? 네. 잊혀진 꿈도 좋지만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곡이 좋을까요? 준호 씨가 좋아하는 곡 하세요. 부르고 싶은 곡. 준호는 생각했다. 그에게 특별한 곡이 하나 있었다.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곡으로 할게요. 8째 달 준호는 2곡을 모두 완벽히 소화했다. 은영도 만족했다. 이제 정말 준비됐어요. 다음 오디션은 걱정 마세요. 9째 달, 10째 달, 11째 달. 준호는 계속 연습했다. 공연도 계속했다. 그의 이름은 지역에서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다. 75에 노래 시작한 할아버지래. 목소리 정말 좋던데. 다음 오디션 나간대. 준호는 그런 말들을 들었다.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힘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12째 달이 지나고 새로운 오디션 날짜가 공지되었다. 준호는 주저없이 신청했다. 이번엔 자신이 있었다. 오디션 날 떨리는 무대. 준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작년과는 달랐다. 작년엔 두려움 때문에 잠을 못 잤다면 올해는 기대 때문에 잠을 못 잤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엔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1년 동안의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매일의 연습, 공연, 그리고 변화. 준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많이 변했다. 1년 전의 자신과는 달랐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일찍 일어났다. 샤워를 하고 면도를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니 한결 자신감 있는 모습이 보였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이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민준아, 학교는? 오늘 할아버지 오디션인데. 학교가 뭐가 중요해요? 전 할아버지 응원하러 왔어요. 준호는 민준이를 안아주었다. 고맙다, 민준아. 할아버지 꼭 붙을 거예요. 저 믿어요. 두 사람은 함께 오디션장으로 향했다. 버스 안에서 민준이는 계속 할아버지를 격려했다. 오디션장에 도착했다. 작년과 같은 장소였다.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달랐다. 작년엔 떨렸다면 올해는 설렜다. 대기실에서 은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준호 씨, 준비됐어요? 네, 선생님. 긴장되죠? 조금요. 근데 작년보단 괜찮아요. 좋아요. 그 마음 그대로 무대에 서세요. 준호 씨는 할 수 있어요. 준호의 순서가 왔다. 그는 민준이와 은영에게 손을 흔들고 무대로 향했다.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밝았다. 객석의 심사위원들이 보였다. 작년과 같은 사람들도 있었고 새로운 사람들도 있었다. 이름과 나이, 공명 말씀해 주세요. 이준호 76살입니다. 공명은 잊혀진 꿈 자작곡입니다. 심사위원 한 명이 고개를 들었다. 작년에도 보셨던 분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작년엔 예선 탈락하셨죠? 네. 그래도 다시 오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시작하세요. 반주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은 떨리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노래가 시작되었다. 그리운 사람아, 내 곁에 머물러줘요. 첫 소절. 목소리는 맑고 안정적이었다. 준호는 눈을 떴다. 객석을 바라보았다. 세월이 흘러도 당신을 기억할게요. 둘째 소절. 감정이 실렸다. 준호는 아내를 떠올렸다. 혼자라는 게 외로운 게 아니라 함께였던 기억이 외로운 거죠. 셋째 소절. 목소리에 울림이 있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도 괜찮아요. 당신이 내 안에 살아있으니까. 넷째 소절. 준호는 웃으며 불렀다. 슬픈 노래였지만 그 안에 희망이 있었다. 잊혀진 꿈도 다시 찾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소절. 준호는 힘을 실어 불렀다. 그의 목소리가 대강당 전체를 채웠다. 노래가 끝났다.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박수가 터져 나왔다. 심사위원들이 박수를 쳤다. 관객석에서도 박수 소리가 들렸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감사합니다. 준호 씨, 작년보다 정말 많이 좋아지셨네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말했다.
1년 동안 많이 연습하셨나 봐요. 네, 매일 연습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노래에 진심이 느껴져요. 잘 들었습니다. 준호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다. 그는 해냈다. 작년과는 달랐다. 이번엔 자신의 모든 것을 무대에 쏟아부었다. 대기실로 돌아가자 민준이가 달려왔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었어요. 그래? 네. 저 울 뻔했어요. 은영도 다가왔다. 정말 훌륭했어요, 준호 씨. 완벽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디션이 끝나고 준호는 민준이, 은영과 함께 근처 식당으로 갔다. 세 사람은 밥을 먹으며 오디션 이야기를 나눴다. 할아버지, 결과 언제 나와요? 일주일 후래. 꼭 붙을 거예요. 붙든 떨어지든 난 만족해. 최선을 다했으니까. 은영이 미소 지었다. 그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더 중요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했다. 그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준호는 휴대폰을 들고 계속 확인했다. 하지만 문자는 오지 않았다. 이틀이 더 지났다. 여전히 문자는 없었다. 사흘째 드디어 문자가 왔다. 준호는 휴대폰을 떨리는 손으로 들었다. 문자를 열었다.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본선 진출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준호는 한참을 문자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76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기쁜 적이 있었을까? 그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결과 나왔어요? 응. 붙었어. 전화 너머로 민준이의 환호성이 들렸다. 할아버지, 정말요? 정말 붙었어요? 그래. 정말이야. 할아버지 최고예요. 저 지금 할아버지 집으로 갈게요. 준호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은영에게도 전화했다. 선생님, 붙었어요. 알아요. 축하해요, 준호 씨. 선생님 덕분이에요. 아니에요. 준호 씨가 노력한 덕분이에요.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하늘이 보였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선생님, 전 이제 시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결과보다 중요한 것. 본선까지 한 달이 남았다. 준호는 다시 연습에 몰두했다. 이번엔 두 번째 곡.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도 완벽히 준비했다. 은영은 준호에게 무대 퍼포먼스를 더 신경 쓰라고 조언했다. 본선은 예선과 달라요. 심사 기준이 더 까다로워요. 노래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무대 구성도 중요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무대 동선, 표정, 제스처 하나하나를 연습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지역 신문에서 준호를 취재하고 싶다고 연락이 왔다.
76에 오디션 합격한 할아버지, 늦지 않은 꿈. 기사 제목이었다. 준호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다. 하지만 은영이 말했다. 좋은 기회예요. 준호 씨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힘이 될 수 있어요. 준호는 인터뷰에 응했다. 기자는 여러 질문을 했다. 왜 이 나이에 오디션에 도전하셨나요? 후회하고 싶지 않아서요. 꿈을 포기하고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요. 가족들은 응원해 주셨나요? 처음엔 반대했어요. 특히 딸이요. 하지만 손자가 응원해 줬어요. 그게 큰 힘이 됐죠. 본선에선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미 전 많은 걸 얻었어요. 노래하는 기쁨, 도전하는 용기, 그리고 저를 응원해주는 사람들. 본선은 그 모든 것을 보여드리는 자리가 될 거예요. 기사가 나간 후 준호에게 많은 연락이 왔다. 응원 메시지, 격려의 전화. 심지어 같은 처지의 노인들이 용기를 얻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저도 70인데 준호 씨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하려고요. 준호 씨 기사 보고 울었어요. 저도 늦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는 그런 메시지들을 하나하나 읽으며 가슴이 벅찼다. 자신의 도전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신기하고 감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이 찾아왔다. 그녀는 오랜만이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들어와. 혜진은 거실로 들어와 앉았다. 그녀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기사 봤어요. 그래. 미안해요. 준호는 고개를 들었다. 뭐가? 제가 틀렸어요. 아버지를 막으려고 했던 거. 아버지 생각하는 척하면서 사실은 제 걱정만 했어요. 아버지가 창피당할까봐, 사람들이 뭐라 할까봐. 그게 아버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였어요. 혜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기사 읽으면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이걸 원하셨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준호는 딸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넌 날 걱정한 거잖아. 아니에요. 전 아버지를 믿지 못한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다는 걸 믿지 못했어요. 혜진아, 아버지 본선 때 제가 가도 돼요? 아버지 응원하고 싶어요. 준호는 딸을 안아주었다. 고맙다, 혜진아. 드디어 본선 날이 왔다. 이번엔 장소가 달랐다. 시민회관, 대공연장이었다. 객석엔 1000명이 넘는 관객이 들어올 수 있었다. 준호는 대기실에서 준비를 했다. 민준이, 혜진, 은영이 함께 있었다. 할아버지, 떨려요? 조금. 근데 괜찮아. 할아버지는 할 수 있어요. 혜진도 말했다. 아버지, 결과가 어떻든 전 자랑스러워요. 준호는 가족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깊이 감사했다. 순서가 왔다. 준호는 무대로 향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지난 1년을 떠올렸다. 좌절, 노력, 변화, 성장. 무대에 올랐다.
조명이 켜졌다. 관객석이 가득 차 있었다. 준호는 심호흡을 했다. 이준호 76살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겠습니다. 반주가 시작되었다. 준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리고 노래를 시작했다. 목소리는 울렸다. 감정은 진했다. 준호는 온 마음을 다해 불렀다. 관객들은 숨죽이며 들었다. 노래가 끝났을 때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다. 사람들이 일어섰다. 기립박수였다. 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감사합니다. 그는 무대에서 내려왔다. 대기실로 돌아가는 길 다른 참가자들이 축하해 주었다.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멋진 무대였습니다. 준호는 감사 인사를 했다. 결과 발표가 있었다. 준호는 우승하지 못했다. 3등이었다. 하지만 준호는 전혀 실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뻤다. 시상식이 끝나고 여러 곳에서 연락이 왔다. 지역 복지관 공연 제의 작은 콘서트 출연 요청, 심지어 다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연락이 왔다. 준호는 그 모든 것이 신기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민준이가 물었다. 할아버지 우승 못해서 속상하지 않아요? 아니, 전혀. 왜요? 난 이미 이긴 것 같거든. 내 자신을 이겼어. 포기하고 싶었던 나를, 두려워했던 나를. 혜진이 말했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다. 그날 밤 준호는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한 문장을 적었다. 꿈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다만 용기를 묻는다. 석 달 후 준호는 작은 공연장 무대에 서 있었다. 관객은 100명 정도. 그는 이제 익숙해진 무대였다. 노래를 부르며 준호는 행복했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임을 알았다. 공연이 끝나고 한 젊은 남성이 준호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준호 선생님. 저는 27살인데요. 꿈이 있지만 너무 늦은 것 같아서 고민이었어요. 근데 선생님 보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도전해 보려고요. 준호는 그의 손을 잡았다. 늦은 게 아니에요. 27이면 아직 젊잖아요. 선생님도 76에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핑계일 뿐이에요. 젊은이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떠났다. 준호는 무대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자신의 인생이 누군가에게 영감이 되고 있다는 것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나 해냈어요. 그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집에 도착해 준호는 노트를 펼쳤다. 그리고 새로운 가사를 쓰기 시작했다. 이제 그에겐 할 이야기가 많았다. 좌절, 재도전, 용기, 희망. 그는 펜을 들고 천천히 적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당신의 꿈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저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깨워주세요. 용기를 내세요. 준호는 펜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화면이 천천히 어두워진다. 그리고 자막이 떠오른다. 당신에게 남은 시간이 10년이라면 당신은 무엇을 시작하시겠습니까? 꿈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다만 용기를 묻습니다. 이준호 할아버지는 지금도 노래하고 있습니다. 77의 나이로 당신의 꿈은 살아 있습니까? 화면이 완전히 꺼진다. 자막과 함께 나레이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작은 용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꿈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작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감동 스토리로 찾아뵙겠습니다.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